저는 지금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롯데월드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 찾는 사람이 없어서 이러다 망하는 거 아니냐는 말까지 나왔던 이곳인데요. 네, 망하기는커녕 지금은 사람들로 가득 차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입니다. 환율 영향으로 한국 여행 비용이 낮아져 외국인 관광객이 늘어난 데 이어 최근에는 롯데월드 타워가 글로벌 인기 콘텐츠 K-팝 데모넌터스 속 루미, 조이, 미라의 숙소 모티브라는 사실이 알려지며 전 세계 캐대원 팬들이 몰려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작년 말 기준 롯데월드 이용객 수는 전월 대비 75% 급증했습니다. 작년 12월만 해도 주중에는 비교적 여유있게 즐길 수 있었지만 최근에는 주중과 주말을 가리지 않고 긴 대기줄이 일상이 됐습니다. 학생들의 소풍 및 방학 시즌과 서울 도심 한복판이라는 접근성, 그리고 경쟁 테마파크 에버랜드와 경주월드의 주요 놀이기구의 동계 운유가 겹쳤기 때문입니다. 1990년대 3만 원이던 자유이용권 가격은 현재 6만 원대로 2배 이상 올랐지만 통신사 제휴 할인을 이용하면 과거와 비슷한 3만 원대로 즐길 수 있습니다. 한번 입장하면 밤 10시까지 추가 요금 없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는 점 역시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소확행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롯데월드 주요 어트랙션을 하나씩 살펴보고 소소한 꿀팁까지 정리해보겠습니다. 먼저 롯데월드 방문을 계획하고 계신 분들은 공식 홈페이지와 어플리케이션을 미리 확인해주세요. 안정적인 어트랙션 운영을 위해 놀이기구는 순차적으로 점검에 들어가며 이에 따라 일시적으로 운영을 쉬는 기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해당 정보는 홈페이지와 어플리케이션에서 사전에 확인 가능하니 방문 전에 꼭 체크하고 일정 계획을 세우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롯데월드에 들어온 뒤에도 어트랙션 운영이 갑자기 중단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건 민 기자가 직접 겪은 경험담인데요. 매직 아일랜드로 나가는 에스컬레이터가 막히자 줄 서 있던 학생들이 이럴 거면 후룸라이드부터 타자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저는 입장하자마자 공식 앱을 확인했는데 후룸라이드는 예정에 없던 일시 점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학생들한테 그 얘기를 해줬더니 엄청 고마워하더라고요. 입장 후에도 어트랙션은 언제든 멈출 수 있기 때문에 롯데월드에 들어오자마자 공식 앱으로 운행 상태부터 확인하는 게 눈치 게임에 이기는 방법입니다. 요즘은 정문이 아니라 와일드 게이트 투어 입구로 입장해 바로 매직 아일랜드로 나가는 방법을 이용하는 분들도 많은데요. 이 방법은 이미 많이 알려져 있어 아주 일찍 가서 첫 입장이 아니면 오히려 불리할 수 있습니다. 그럼 가장 인기 있는 어트랙션부터 보겠습니다. 매직 아일랜드에 있는 아틀란티스는 롯데월드에서 가장 인기 있는 어트랙션입니다. 출발과 동시에 급발진하고 빠른 코너링과 짧은 낙하 구간이 반복되면서 체감 속도가 매우 빠른 어트랙션입니다. 야외에 있어서 비나 눈이 오거나 기온이 영상으로 올라오지 않고 계속 영하에 머물러 있는 경우에는 운영하지 않습니다. 이건 매직 아일랜드에 있는 자이로 스윙, 자이로 드롭, 자이로 스핀도 마찬가지인데요. 영하로 시작했지만 점차 날이 풀려 기온이 영상으로 올라가는 날에는 자이로 스윙, 아틀란티스, 자이로 드롭, 자이로 스핀 순으로 혹한대기가 풀립니다. 아틀란티스는 이번 달부터 싱글라이더 제도가 잠정 폐지되어 현재는 일반 대기줄로만 운영되고 있습니다. 싱글라이더 제도가 폐지되면서 변경된 점으로는 혼자 탑승할 경우 다른 싱글라이더와 합승하게 되며 단체 탑승 시 인원이 홀수인 경우에는 다른 싱글라이더와 합승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가 추가되었고 합승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좌석을 비운 상태로 운행됩니다. 최근 기준으로 주말에 대기 시간이 평균 1시간에서 길게는 1시간 반까지 이어지는 만큼 장시간 대기를 대비해 보조 배터리와 간이 의자는 미리 준비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보조 배터리까지 방전됐을 경우 충전기가 있다면 남문 쪽 벤치에 있는 콘센트를 이용해 충전할 수 있습니다. 대기 시간 동안 휴대폰을 많이 쓰게 되다 보니 배터리가 빨리 닳아서 어느 순간부터 충전기까지 챙겨 다니니까 한결 마음이 든든하더라고요. 다시 아틀란티스로 돌아와서 아틀란티스를 탑승하실 계획이라면 명당 자리는 지금 제가 타고 있는 제일 앞자리 오른편입니다. 앞사람의 방해 없이 속도감을 즐길 수 있고 마지막 구간에서 석촌호수 전경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위치이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극강의 스릴을 즐기는 분들 중에는 처음부터 만세 자세로 탑승하는 경우가 있는데 첫 번째 아틀란티스 성을 지나 석촌호수 쪽으로 나가는 구간에서 허리에 순간적으로 큰 부담이 갈 수 있습니다. 자칫하면 허리와 목을 삐끗할 수 있고 그 여파가 생각보다 오래가는 편이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소개할 어트랙션은 매직 아일랜드에 위치한 혜성특급입니다.
해성특급은 매직 아일랜드에서 유일하게 비가 와도 운행하는 성인 대상 어트랙션이자 전 세계에 단 3대밖에 없는 다크라이드 롤러코스터라고 합니다. 우주 공간을 배경으로 좌석이 빙글빙글 돌면서 예측할 수 없는 방향으로 질주하는 게 가장 큰 매력인데요. 그만큼 볼 수 있는 구조물은 그날 탑승 위치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마지막에 급하게 회전하는 구간에서는 어지러움에 약한 분들께 다소 힘들 수 있습니다. 해성특급은 대기 시간이 긴 편이고 탑승 예약 제도와 싱글라이더가 모두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방문 전에 아틀란티스와 해성특급 중 어떤 어트랙션을 먼저 탈지 미리 정해두고 이동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다음 어트랙션은 매직 아일랜드에 있는 자이로 스윙입니다. 자이로 스윙은 거대한 해머가 석촌호수를 향해 기울어졌다가 하늘로 솟구치는 순간 온몸이 붕 떠오르는 느낌을 주는 어트랙션입니다. 개개인에 따라서는 자이로 스윙이 롯데월드에서 제일 스릴 있고 무섭다고 느낄 수 있는데요. 자이로 스윙은 최대 높이가 아파트 14층 높이까지 올라가고 최고점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면 순간적으로 아찔한 공포감이 밀려오는데, 석촌호수로 떨어질 듯 말 듯한 아슬아슬한 회전이 공포감을 한층 더 끌어올립니다. 특히 아틀란티스를 마주보는 1번 좌석에 탑승하고 아틀란티스 쪽으로 올라갔을 때 아래를 내려다보세요. 그 구간에서 아틀란티스 레일을 그대로 볼 수 있고 동시에 가장 높은 지점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자이로 스윙의 스릴을 제대로 느낄 수 있습니다. 호텔도 항상 오션뷰나 레이크뷰로 예약하는 분들이라면 반대편 호수 쪽 좌석에서 탑승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자이로 스피는 커다란 원반이 360도로 회전하며 앞뒤로 움직이는 어트랙션입니다. 너무 과하지 않은 중급 정도의 무서운 놀이기구를 좋아하는 분들에게는 충분히 추천드릴 만한 어트랙션이지만, 스릴이 강한 놀이기구에 익숙한 분들에게는 다소 심심하게 느껴져 개인에 따라서는 타는 도중 하품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또 커다란 원반 구조 때문에 혹한 대기가 비교적 늦게 해제되는 편이고, 뒤에서 허리를 눌러주는 고정 장치 때문에 탑승 도중 허리가 다소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다는 점도 참고해주세요. 다음은 민 기자가 제일 무서워한다는 놀이기구, 바로 자이로드롭입니다. 자이로드롭은 약 70m 높이까지 서서히 올라가 석촌호수를 내려다본 뒤 단 3초 만에 시속 100km로 자유낙하하는 어트랙션입니다. 저는 웬만하면 무서워서 타지 않는 놀이기구이기도 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 이틀 동안 3번이나 탑승한 놀이기구입니다. 한 번만 떨어지기 때문에 생각보다 탈만하다는 분들도 있는 반면, 올라가는 내내 곧 떨어진다는 생각에 긴장되고 막상 낙하가 시작되면 체감상 내려오는 시간이 너무 길게 느껴져서 더 무섭다는 분들도 있습니다. 자이로드롭은 1998년 대한민국 외환위기 시절에 도입된 어트랙션인데요. 당시 자이로드롭을 도입한 롯데월드는 2자릿수 이상의 성장률을 기록하며 큰 성공을 거두기도 했습니다. 이건 당시 공개됐던 자이로드롭 광고 영상인데요. 롯데월드가 밤 11시까지 운영됐다는 사실이 지금 보면 꽤 낯설게 느껴집니다. 어린 시절 밤 11시까지 쉴 새 없이 놀이기구를 타고 다녔던 기억이 떠올라서 괜히 좀 우프네요. 현재는 워낙 무서워서인지 자이로가 들어간 어트랙션 중에서는 대기 시간이 비교적 길지 않은 편이며, 탑승 인원이 적을 경우에는 1칸, 2칸씩 뛰어앉아 무게 균형을 맞춰 운행하기도 합니다. 자이로드롭으로 한 차례 놀란 마음은 동화 속 인형의 집을 연상시키는 판타지 드림에서 잠시 달래볼 수 있습니다. 알록달록한 미니 기차를 타고 동화를 감상하는 듯한 분위기가 이어지지만, 인형들의 표정과 묘한 연출 탓에 어딘가 오싹한 기운도 함께 느껴집니다. 원래는 어린이를 위한 어트랙션이지만 내부 사진 촬영이 자유라서 사진 촬영을 위해서, 그리고 이 묘한 분위기를 직접 느껴보기 위해서 최근에는 성인 관람객들도 입소문을 듣고 판타지 드림을 찾는 모습입니다. 이제 실내로 들어가 볼까요? 파라오의 분노는 어드벤처 4층에 위치한 어트랙션으로 이집트 카이로 박물관에 숨겨져 있다는 파라오의 보물을 찾기 위해 빠른 속도로 정신없이 흔들리는 지프차를 타고 파라오의 무덤에 있는 보물을 찾아 나선다는 스토리를 기반으로 하는 다크라이드 어트랙션입니다. 부품을 생산하던 업체가 폐업하면서 매년 철거설이 돌고 있지만, 현재는 매일 오후 2시 30분부터 3시 30분까지 중간 점검을 진행하며 조심스럽게 운행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대기 시간이 솔직히 말해 타기도 전에 분노가 차오를 정도로 긴 편인데요. 다만 매직 아일랜드를 포기하고 개장하자마자 바로 파라오의 분노로 달려가면 몇 분 기다리지 않고 탑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또 주의해야 할 점은 오전 시간 갑작스러운 운행 중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달리기 전에 롯데월드 어플리케이션을 꼭 확인하세요.
이렇게 하면 2사이클 정도는 많이 기다리지 않고 연속으로 탑승이 가능합니다. 그 이후에 다시 타려면 대기 시간이 1시간 이상으로 바로 늘어납니다. 명당 자리는 신전에서 롯데월드로 빠져나가는 개방 구간을 감상할 수 있는 운전석 자리 왼쪽 좌석이지만, 반대로 오른쪽 좌석은 화려한 구조물을 더 많이 볼 수 있다는 장점도 있으니 취향껏 선택하세요. 어드벤처 4층에 위치한 풍선 비행은 열기구를 타고 공중에 떠오른 듯한 느낌으로 실내를 이동하며 롯데월드 어드벤처 전경을 내려다볼 수 있는 어트랙션입니다. 아래를 내려다보면 놀이기구들이 작게 보일 정도로 높이 올라가지만 움직임이 부드러워 무서움 없이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게 특징이에요. 여기서 의외의 킥포인트가 하나 있는데요. 풍선 비행이 파라오의 분노 구간 위를 지날 때 이집트 느낌의 구조물과 함께 파라오의 대사가 들리는 순간입니다. 재미있는 건 이 대사가 파라오의 분노 안에서 들을 때보다 풍선 비행을 타고 지나가면서 들을 때 더 선명하게 느껴진다는 점입니다. 3층에는 모노레일이 있고 현재 오픈이 연기된 콩고질라 더 라이드의 공사가 한창입니다. 콩고질라 더 라이드는 추후 오픈 일정이 확정되는 대로 별도로 업데이트하겠습니다. 모노레일은 풍선 비행과 함께 어린아이를 동반한 가족들에게 특히 인기 있는 어트랙션이라 대기 시간이 항상 긴 편입니다. 모노레일 외형이 로리로 바뀌면서 더 귀여워지긴 했지만 실제로 탑승해보면 바깥 풍경을 볼 수 있는 창이 투명하지 않아 시야가 다소 답답하게 느껴집니다. 이런 부분을 종합해보면 같은 계열의 어트랙션 중에서는 풍선 비행을 탑승하는 편이 더 만족도가 높을 수 있습니다. 어드벤처 2층에 위치한 프렌치 레볼루션, 말 그대로 프랑스 혁명이라는 무시무시한 이름을 가진 이 어트랙션은 롯데월드 구조물 사이사이를 빠른 속도로 질주하다가 갑자기 360도 회전하고 마지막에 540도로 한 번 더 뒤집히는 구간까지 있어 방향을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스릴이 특징입니다. 에버랜드 티익스프레스는 하반신만 고정한 채 초반에 급하강하고 이후 그 가속도를 살려 꿀렁꿀렁 움직이는 구조인 반면, 롯데월드 후렌치 레볼루션은 상체 고정 장치를 사용해 중력 가속도를 360도 회전 구간에 집중시키고 급하강하는 구간은 마지막에 배치한 것이 특징입니다. 요즘에는 360도로 회전하는 구간에서 열차가 지나가는 순간을 노려 영상을 촬영하는 사람들도 종종 눈에 띕니다. 특히 비 오는 날이나 눈 오는 날, 야외 어트랙션이 줄줄이 멈출 때는 후렌치 레볼루션으로 사람이 몰리기 때문에 날씨가 좋지 않은 날이라면 재빠르게 후렌치 레볼루션부터 도전해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신바드의 모험은 동화 속의 주인공 신바드가 되어 지하강을 따라 떠나는 보트형 다크라이드로 어둠 속을 항해하는 어트랙션입니다. 예전에는 다소 시시하게 느껴졌지만 2020년 대대적인 리뉴얼 이후 숲속을 표현한 구간이 특히 좋아졌고, 다른 놀이기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대기 시간이 짧아 잠깐 앉아 쉬고 싶을 때 자연스럽게 찾게 되는 놀이기구가 됐습니다. 다만 중반부에 나오는 일부 연출은 어린이에게는 다소 자극적으로 느껴질 수 있어 아쉬운 부분도 있습니다. 겁이 많은 어린 친구들은 처음부터 무서워할 수 있으니 탑승 전에 영상을 먼저 확인하신 뒤 탑승 여부를 결정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스페인 해적선은 놀이공원의 명불허전 바이킹 어트랙션으로 비교적 둔탁하게 움직이는 에버랜드 콜럼버스 대탐험에 비해 더 큰 스릴을 느낄 수 있습니다. 스페인 해적선은 싱글라이더 이용이 가능해 좌석에 크게 구애받지 않는 분들은 싱글라이더 대기를 추천드립니다. 싱글라이더는 원하는 자리에 앉기 위해 한 번 더 대기가 불가능한 대신 줄이 빠르게 줄어 오래 기다리지 않아도 됩니다. 어드벤처 1층 스페인 해적선 옆에 위치한 후룸라이드는 모로코 남쪽에 있다는 보석이 가득한 섬을 찾은 보석상이 도적대를 피해 배를 타고 도망치다 첫 번째 급류를 만나며 시공간이 바뀐다는 스토리를 배경으로 한 어트랙션입니다. 두 번째 급류 구간에서 시공간을 다시 되돌릴 수 있다는 설정으로 약 10m 높이에서 급하강하며 가장 큰 스릴을 선사합니다. 앞좌석에 앉을 경우 물에 흠뻑 젖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물에 젖는 것이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뒷자리를, 시원함을 제대로 느끼고 싶으신 분들은 앞자리를 선택하시면 좋겠습니다. 보트당 최대 4명까지 탑승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한두 좌석을 비운 채 출발하는 경우가 많아 대기 시간이 길어지는 편입니다. 회전목마 옆에 있는 플라이벤처는 좌석이 하늘로 부양하는 듯한 느낌을 주는 4D 시뮬레이터로 디즈니시의 소어링처럼 거대한 화면을 통해 하늘을 나는 체험을 할 수 있는 어트랙션입니다. 비슷한 종류로는 언더랜드에 있는 와이드밸리, 와일드 정글, 와일드윙이 있습니다.
새 어트랙션 모두 탑승 차량에 타서 스크린을 보며 즐기는 형태인데요. 생각보다 몰입감이 높아 최소 한 가지 정도는 체험해 보시기를 추천합니다. 언더랜드에 있는 드림보트는 유아용 놀이시설로 성인 단독 탑승은 불가능합니다. 대신 호름라이드를 이용하기 어려운 어린아이들이 탑승하기에 적합한 어트랙션입니다. 이제 롯데월드 공연 정보와 공연 꿀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예전에는 놀이기구 위주로 즐기느라 퍼레이드는 잘 챙겨보지 않았는데 롯데월드가 포켓몬 테마를 선보인 이후부터는 테마용 퍼레이드가 늘어나서 요즘은 꼭 챙겨보게 됩니다. 보통 가든 스테이지 뒷자리에서 정지 공연을 가장 길게 진행하기 때문에 이곳이 명당 자리로 꼽히는데요. 새로운 테마가 시작될 때마다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정지 공연 장소를 안내하고 있으니 방문 전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가든 스테이지 뒷자리는 미리 자리를 맡아두는 분들이 많아 경쟁이 치열한 편입니다. 현재 3월 2일까지 매일 오후 5시에 캐치 티니핑 퍼레이드가 진행됩니다. 티니핑은 포켓몬에 비해 여자 아이들 취향에 더 가깝고 나이가 조금만 들어도 티니핑에 대한 관심이 금방 식는 편인데요. 이런 이유 때문에 현재 롯데월드에서 가장 반응이 좋은 퍼레이드는 매일 오후 2시에 진행되는 렛츠플레이 로티스 어드벤처 퍼레이드입니다. 캐대언 오마주 퍼포먼스를 선보이는 출연진들과 K-팝에 맞춰 춤추는 로티스, 아틀란티스와 바이킹을 테마로 한 화려한 퍼레이드카에 콘셉트 의상을 입은 출연진들이 음악에 맞춰 신나게 행진합니다. 어린이 관객들이 손을 내밀면 손을 잡아주고 함께 춤을 추는 시간도 있어 가족 단위 방문객들에게 특히 추천하고 싶은 공연입니다. 저녁 8시에는 낮 퍼레이드와는 또 다른 매력을 지닌 월드 오브 라이트 퍼레이드가 펼쳐집니다. 밤이 되면 조명과 함께 퍼레이드 차량이 지나갈 때마다 절로 탄성이 나오고 소소한 불꽃 연출까지 더해져 롯데월드에 왔다면 꼭 보고 돌아가시길 추천하는 공연입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할 공연은 저녁 8시 40분에 시작되는 롯데월드의 하이라이트 매직캐슬 나이트업입니다. 이것도 처음 방문하시는 분들이라면 놓치지 말고 꼭 보시길 추천합니다. 저는 놀이공원에 가면 놀기 바빠서 식사는 따로 챙기지 않는 편이라 딱 하나 꼭 추천하고 싶은 간식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매직 아일랜드에 있는 소금빵 젤라또인데요. 따끈한 소금빵 사이에 젤라또 아이스크림을 넣어줘서 놀이기구 타다가 당 떨어질 때 먹기 딱 좋은 조합입니다. 롯데월드 가셨다면 이건 꼭 한번 드셔보세요. 롯데월드의 인기 어트랙션이자 민기자 최애 어트랙션이었던 정글탐험 보트가 사라지고 작년 12월 오픈 예정이었던 콩고질라 더 라이드 개장을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개장이 계속 늦어지면서 기다리다 지쳐서 만든 MIM 뉴스 내돈내산 2026 롯데월드 가이드입니다. 추후 신규 어트랙션이 오픈하면 최대한 빠르게 업데이트해서 다시 전해드릴게요. 궁금하거나 더 알고 싶은 게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편은 에버랜드가 될 예정이니 꼭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기까지 MIN 뉴스였습니다. 고맙습니다.